이번 시간에도 데이터 입력 및 편집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기, 바꾸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찾기, 자료가 엄청 많은데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내용이 혹시 있다면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컨트롤 F, F는 find의 이제 F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메뉴, 홈, 편집, 찾기. 앞에 화면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 여기 채우기라는 메뉴 오른쪽이 지금 잘렸습니다. 여기가 망원경 그림이 보일 거예요. 요거예요. 요 찾기 메뉴를 누르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뭐 바꾸기를 바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컨트롤 H도 있습니다. 자, 지금 찾기 메뉴가 있고요. 요 찾기 메뉴 바로 오른쪽에 바꾸기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찾을 내용은 내가 찾고 싶은 글자를 직접 적는 거죠. 문자, 숫자, 한자, 특수문자, 그리고 와일드카드 문자라는 게 사용 가능한 요거는 다음 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서식은 처음에는 안 생깁니다. 요거 옵션이요, 옵션. 옵션을 딱 열기 전에는 찾을 내용밖에 없어요. 이만큼밖에 없어요. 근데 옵션을 누르면 여기 서식이랑 이 부분이 확장되는 거죠. 자, 서식을 하게 되면 특정 서식이 지정된 문자열이나 숫자도 찾을 수 있습니다. 뭐 나는 빨간색으로 적힌 어떤 글자 찾을래, 뭐 파란색으로 적힌 뭐 울산이라는 글자를 찾을래 라고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범위입니다. 자, 범위를 누르면 시트와 통합 문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트만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시트, 통합 문서가 모든 시트가 되겠죠. 자, 검색의 방향입니다. 여기 누르시면 행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1행 검색 다 하면 2행, 다 하면 3행, 아니다, 나는 A열 다 검색하면 B열, 방향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찾는 위치를 누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식, 값, 메모. 참고로 바꾸기는 수식만 있다. 값 메모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대소문자 구분, 영어 같은 경우에 나는 소문자 A든 대문자 A든 다 구분을 하겠다 그러면 체크, 상관없다 그러면 놔두세요. 뭐 전체 셀 내용 일치, 나는 울산이라는 글자만 들어가는 걸 다 찾겠다 그러면 울산광역시 뭐 울산 무슨 시가 다 나올 건데요. 일치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울산, 뭐 이렇게 일치하는 내용만 찾을 수 있고요. 전자, 반자 구분은 여러분 그 바이트의 개념이에요. 너무 옛날 거 제가 소환시켰나요? 1바이트, 2바이트, 비트, 니블, 바이트 할 때 그 바이트 거기에서 1바이트는 반자, 2바이트는 전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글자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숫자 1이 적혀져 있는데 이게 보통은 반자거든요. 근데 전자 1일 수도 있어. 2바이트짜리 숫자 1이 될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크기, 1이라는 숫자가 좀 더 용량을 크게 한 2배로 잡아먹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특수기호 창에서. 자, 이런 내용이 있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두 찾기. 모두 찾기. 모두 찾기를 누르면 여기 여기 아래쪽에 내가 찾은 글자가 쫙쫙쫙쫙 생깁니다. 이게 모두 찾기고요. 다음 찾기는 한 개씩 찾아요. 이 방향을 아까 줬잖아요. 검색 방향에서 찾고 다음 거 다음 여러 개라면 이제 다음 찾고 하는데 여기를 봐봐요. 찾기 방향은 오른쪽이나 아래로 진행하지만 만약에 Shift 키와 요걸 누르시면 Shift 키랑 다음 찾기 누르면 반대 방향으로 뒤로 위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글자가 있다 그러면 찾아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바꾸기 같은 경우에는 A라는 글자를 B라는 글자로 바꾸고 싶을 때고요. 옵션 똑같이 아까 요거 찾는 위치가 수식만 있다만 해당되고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찾기와 바꾸기고요. 이 와일드카드 문자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일드카드 문자는 두 개가 있는데요. 곱하기랑 물음표가 있어요. 자, 곱하기랑 물음표는 와일드카드 뭔가 대신해서 만능으로 쓸 수 있는 문자가 되는데요.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달라요. A 곱하기 그러면 첫 번째 글자는 A고요. 두 번째부터는 아무거나 상관없어 모든 글자. 예를 들면 김시성을 가진 사람 김 곱하기 뭐 울산으로 시작한다 울산 곱하기
자, 그 다음에 곱하기 A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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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글자가 A면 된다. A로 끝나는 모든 글자. 그래서 내가 무슨 학원을 다 찾고 싶은 거지. 뭐 컴퓨터 학원 아니면 미술 학원 아니면 커피 학원. 그래서 곱하기 학원 하시면 되겠고요. 곱하기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A를 포함하는 모든 글자. 그래서 뭐 있기만 하면 돼요. A가 뭐 앞에 있든 두 번째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컴퓨터 곱하기 하면은 컴퓨터라는 글자가 있는 모든 글자가 되는 거죠. 자, 물음표 같은 경우는 글자 수가 한 개예요. 모든 게 아니라 글자 수가 한 개라서 이게 또 위치가 따라서 달라지겠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물음표 A 곱하기 자, 물음표는 글자가 한 개라 그랬어. 그러면 첫 번째 글자는 아무거나 와도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A가 적혀야 되는 뜻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아무거나 와도 돼. 모든 글자. 그래서 이걸 해석해보면 두 번째 글자가 A인 모든 글자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찾을 내용에 이런 예를 드는 걸 하게 되면 그런 글자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이 곱하기라는 거는 이제 우리는 계산할 때 요게 곱하기 기호라서 제가 곱하기를 그냥 얘기한 거에 편하게 얘기한 거고 누구는 뭐 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곱하기 예 그렇습니다. 와일드카드 문자 자체를 검색할 수도 있거든요. 자, 내가 본문 내용에 와일드카드 문자인 곱하기 물음표 그 자체를 검색하려면 물결 기호를 앞에 사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물결 곱하기 물결 물음표 자, 찾을 내용에 물결 곱하기라고 검색을 했거든요. 자, 5 곱하기 4는 20처럼 이 곱하기 글자 자체를 찾은 거죠. 물결 물음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무엇인가요 처럼 이 물음표가 들어간 글자 자체를 찾게 된 거죠. 참고로 지금 이 모습은 모두 찾기를 눌렀을 때 이렇게 목록으로 나타나는 그런 거고요. 자, 이로써 글자 찾기 혹은 바꾸기 내용이었습니다. 자, 서식 설정, 서식 설정. 우리가 서식은 글꼴이라든지 맞춤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다 서식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 리본 메뉴에 있는 것 중에서 일단 표시 형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시 형식은 리본 메뉴, 우리 글꼴 맞춤 그 옆에 이렇게 표시 형식 메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줄에는 일반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보통 우리가 입력을 하시면 뭐 문자든 숫자도 입력하시면 일반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목록을 눌러요. 이 목록을 눌러서 여러 가지 형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 회계기호 에 원화기호 붙이는 회계기호가 되고요. 요 세모 목록을 누르면 다른 회계기호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퍼센트, 백분율입니다. 어떤 수에 곱하기 100을 하여서 퍼센트 기호를 붙이는 백분율이 있고요. 쉼표입니다. 쉼표는 천 단위 구분 기호, 세 자리마다 쉼표를 넣어주는 기호고요. 자, 다음 두 개는 소수점 이하, 소수점 이하를 늘립니다. 누를 때마다 늘어나고요. 줄입니다. 누를 때마다 줄어드는. 참고로 줄임을 할 경우에는 반올림, 다음 아랫자리가 5 이상이면 올려주는 예, 그래서 소수점 이하를 늘리고 줄이는 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없는 거나 더 자세하게 선택을 원한다면 바로 이 메뉴 예, 표시 형식의 그룹의 메뉴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단축키 컨트롤 1 예, 셀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1 하시게 되면 이렇게 셀 서식의 예, 창이 뜹니다. 거기에 표시 형식을 비롯하여 선택하는 메뉴가 이렇게 있고요. 우리는 처음에 예, 표시 형식의 진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표시 형식에는 범주라고 해서 1번부터 해서 쭉 나와져 있는데 앞에 이 내용은 이 표시 형식의 일반 목록을 눌러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더 상세하게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서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나 다른 서식을 줬을 때, 뭐 아래 나와 있는 다른 서식을 줬을 때 해제하고 싶을 때 엑셀의 기본값을 원한다면 일반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숫자입니다. 자, 숫자는 이렇게 천 단위 구분 기호 체크하실 수 있고요.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지정할 수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음수
음수, 마이너스 기호가 있는 음수를 뭐 가로, 빨간색, 가로, 검정색, 빨간색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숫자고요. 다음은 통화입니다. 통화는 이렇게 원화 기호를 붙이는 거예요. 물론 이 목록을 누르면 기호를 더 선택하실 수 있고요. 소수자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음수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자, 다음은 회계입니다. 자, 회계는 기호 마찬가지 표시 여부나 종류를 선택할 수 있고 소수자일 수가 있는데 이 음수 영역이 없죠. 그죠? 음수를 선택하는 영역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 부분에 특징이 있는데 셀 왼쪽에 통화기호가 붙는다. 그리고 음수기호 표시하는 방법이 없고요. 그냥 마이너스 뭐뭐뭐가 바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기호 누르면 다른 기호 선택할 수 있고 없음도 있거든요. 만약에 기호를 없음을 하게 되면 천 단위 구분 쉼표만 표시된다. 요거 누른 거랑 같아요. 쉼표만 나오고 얘가 회계라고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바로 0. 0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0이라고 표시가 안 되고 하이픈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아래에 있는 표는 통화기호랑 회계기호를 좀 구분을 한 내용이 되는데 한번 보세요. 원화기호가 있는데 통화기호 같은 경우는 숫자와 함께 바로 붙어 있죠. 근데 회계기호는 왼쪽에 고정되어 있어요. 이거는 열 너비를 조절해도 왼쪽에 계속 고정되어 있습니다. 0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통화나 일반적인 숫자는 그냥 0이라고 나타나요. 그러나 회계나 요 쉼표로 한 회계 같은 경우에는 0이 하이픈, 0을 하이픈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요 셀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0이라고 적혀져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숫자를 다루는 여러 가지 형식의 각각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맞춤입니다. 자, 맞춤은 우리 리본 메뉴에서 가운데 맞춤하는 그런 얘기하는 거죠. 참고로 위에 있는 맞춤은 위, 중간, 아래.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게 왼쪽, 가운데, 오른쪽 하는 거고요. 여기 방향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들여쓰기, 내어쓰기, 또 텍스트 줄 바꿈,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있는데 더 상세하게 선택해야 되겠다. 그러면 요 그룹의 메뉴 혹은 우리 셀 서식에서 표시 형식 바로 옆에 있는 맞춤을 선택하셔도 돼요. 그래서 맞춤에는 뭐 가로의 방향 맞춤도 있고요. 세로도 있고요. 텍스트 방향도 있고요. 바로 이 부분 텍스트 조정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줄바꿈. 요거는 우리가 앞 시간에서 한 셀에 여러 줄 입력할 때 Alt Enter는 내가 강제로 줄을 바꾸는 거고 리본 메뉴에 또 요거 텍스트 줄바꿈은 열 너비에 맞춰서 줄을 바꿔주는 거라 그랬죠. 여기서 체크 가능하고요. 셀의 맞춤이라는 게 있습니다. 셀의 맞춤은 열 너비에 맞춰서 글자 크기를 작게 조절해 줍니다. 열을 조절하지 않고요. 글자가 너무 크다면 글자 포인트를 낮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자동으로 이 아이가 체크해 줍니다. 자동으로 작게 만들어 줍니다. 셀 병합, 요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인데 요거는 가운데는 안 한다는 뜻인 거겠지. 자, 어쨌든 셀 병합 같은 경우에는 글자가 적혀져 있는 여러 셀을 선택하여서 병합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첫 번째 셀 글자만 남습니다. 첫 번째 셀 글자만 남고 나머지 글자는 지워집니다. 예, 유의하세요. 자, 다음은 다시 한번 여기 표시 형식으로 들어오실게요. 예,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공부할 내용이 참 많아요. 자, 우리가 표시 형식의 숫자, 통화, 회계 혹은 뭐 살펴보지 않았지만 시간, 백분율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범주가 있는데 이 엑셀이 제공하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사용자죠. 이 사용자 내가 어떤 서식을 만들 수 없을까? 나는 이런 서식을 만들 수 없을까? 예,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지정을 들어오면 아래쪽에 이렇게 목록이 이거는 이제 엑셀이 미리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적합한 게 있으면 선택하실 수 있고요. 아니다. 여기 없다. 그러면 지금 요 하얀 상자 쥐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지우시고요. 여러분이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른쪽 표는 자주 좀 등장하는 것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모아봤는데 만약에 숫자 뒤에 명이라는 글자를 표시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일반 기본적으로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0명
천 단위 구분 기호 뒤에 원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샵 콤마 샵샵영 원 문자 뒤에 개월을 표시하겠습니다. 골뱅이 개월 날짜 같은 경우에 지금 연월일이 있고 가로 속에 요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y4개 하이픈 m2개 하이픈 dd 그리고 가로 속에 a를 3번 하면 오늘 요일이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15시 30분 몇 초입니다. 그런 건 h 2개 콜론 m 2개 콜론 s. 자, 그래서 보니까 좀 다른 어떻게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어떤 자료냐에 따라서 기호가 다르다는 거죠. 뭐 숫자는 0을 쓰네, 문자는 at 골뱅이를 썼네, 뭐 날짜는 YMDA, year, month, day 같은 기호를 썼네. 다 특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호에 대해서 아주 또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0과 샵이 있어요. 숫자를 나타내는 기호는 0과 샵이 있는데 유효하지 않는 0을 0으로 표시한다. 유효하지 않는 0을 표시하지 않는다. 공백으로 표시하겠다. 자, 이 말이 뭘까? 한번 표를 볼게요. 1230, 1230, 00 이렇게 숫자 데이터가 있고 표시 형식을 0개, 샵개, 0개, 샵개를 했을 때 차이점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0개, 샵개를 했을 때는 결과 같죠. 똑같이 숫자 뒤에 개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0, 제로가 있을 때는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제로가 0개를 했을 때는 0개라고 나와요. 그러나 샵개를 하면은 0이 없어진다는 점, 그냥 개라는 글자만 나온다는 점. 그래서 유효하지 않는 0을 표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1 이상, 1 이상이면 0개를 하든 샵개를 하든 똑같습니다. 다만 이 0의 값, 제로의 값이 있을 경우에 표시할 거냐, 공백으로 둘 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백분율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5라는 값이 둘 다 5가 있는데, 하나는 0%를 했고요. 또 하나는 0%인데, 퍼센트에 따옴표를 했습니다. 큰 따옴표. 그러면 우리는 퍼센트는 곱하기 100을 하여서 표시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5는 500%가 되었고요. 다만 이렇게 큰 따옴표를 붙여주게 되면 단순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는 퍼센트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글자 퍼센트가 표시되었다 해서 5인데 5%가 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다음은 천 단위 구분 기호입니다. 자, 여러 숫자가 있을 때 이때도요. 우리가 샵, 콤마, 샵샵 0이라고 쓰거든요. 자, 이 샵이 뭡니까? 유효하지 않는 자리, 만약에 0이 있거나 비어 있으면 표시하지 않겠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의 자리에는 0을 줘봤고요. 요거는 1의 자리를 샵을 줬고 1의 자리 0을 주고 1의 자리 샵을 줬습니다. 이때도 숫자가 있는 경우랑 0이라고 되어 있을 경우에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숫자가 있다 그러면 천 단위마다 세 자리마다 쉼표가 들어갔죠. 그리고 제로, 0일 경우에 요거는 0개라고 표시되는 거죠. 왜? 1의 자리를 0이라고 줬으니까. 그러나 1의 자리를 샵이라고 준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분명히 숫자 0은 있을 거예요. 요런 차이점. 그래서 내가 1 이상일 경우에는 어떤 거 써도 상관이 없고 0일 경우에는 한번 판단해 보세요. 0이라고 표시할 건지 비워둘 것인지. 다음은 천 단위나 100만 단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숫자는 1, 2, 3, 4, 5, 6, 7, 8 자리수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요 세 자리 6, 7, 8 6, 7, 8을 생략하고 싶어. 지우는 게 아니라 생략해서 표시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 뒤에 오른쪽 끝에 쉼표 하나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6, 7, 8 이 세 자리가 생략되는데 바로 6이 반올림이 됩니다. 5 이상이면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가 아니라 1, 2, 3, 4, 6이 된다는 점. 자, 그리고 100만 단위를 생략할 때에는 요 샵, 콤마, 샵샵0 다음에 쉼표를 두 번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당 세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3, 4, 5, 6, 7.
18, 이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3은 또 반올리면 안 돼. 그래서 12, 12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셀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이 원래 자료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표시 형식만 생략됐다. 원래 자료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숫자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또 있습니다. 소수점입니다. 소수점. 자, 소수점을 이렇게 12.3, 12.3 적었고요. 0.00, 샵점샵샵. 차이가 뭐죠? 0은 유효하지 않는 자리를 0으로 표시해야 돼. 그래서 숫자는 12.3까지밖에 안 적었지만 12.3, 0이라고 두 자리를 꼭 적었다는 거죠. 하지만 샵은 0이 없으면 표시를 안 해요. 그래서 12.3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물음표가 있습니다. 자, 물음표는 소수점 자리 맞추려고 할 때. 자, 왼쪽에 있는 걸 보면은요, 제가 소수점을 다양하게 적었어요. 한 자리, 뭐 세 자리, 두 자리, 이렇게 서로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0점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했습니다. 이 말은 소수점 세 자리를 꼭 지켜줘. 소수점 세 자리가 있는 것처럼 자리를 지켜줘.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12.3, 1.345에 다 첫째 자리가 다 맞죠. 334. 둘째 자리가 다 맞죠. 그 다음에 셋째 자리 이렇게 소수점 기준으로 줄을 쫙 맞춰주는 자리를 맞춰주는 이런 기호도 있답니다. 자, 다음은 문자예요. 자, 문자는 홍길동, 울산. 여러분 이거 10 물결 20 여기 물결 기호가 들어가서 얘는 문자가 되고요. 21년 1월 날짜 아닙니까 하겠지만 요 1이 안 보이기도 하고요. 요 1의 자리가 안 보이기도 하고 요거 수식 입력줄 보면 없어요. 날짜 아닌 걸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표시 형식에 이제 골뱅이를 이용해서 쭉쭉쭉 적었던 걸 한번 결과를 비교해 볼게요. 자, @보다는 제가 골뱅이라고 하겠습니다. 편해서. 자, 골뱅이님이라고 했더니 홍길동님이 붙었고요. 자, 골뱅이를 두 번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 울산이라는 글자가 두 번 나왔습니다. 울산, 울산. 만약에 골뱅이를 세 번 하잖아요. 울산, 울산, 울산 이렇게 나와요. 자, 다음은 골뱅이가 두 번 있는데 두 번째 거한테 따옴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큰 따옴표는 골뱅이 글자 자체를 표시해 보세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골뱅이 S는 울산이 나오고요. 뒤에 골뱅이는 큰 따옴표 있다 보니까 그 글자 자체, 글자 자체가 표시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활용해요. 이메일 주소, 앞에 아이디는 서로 다를 거예요. 근데 다 뒤에 있는 주소를 이렇게 적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큰 따옴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큰 따옴표 하시게 되면 이 앞에 있는 S는 울산이 나올 거고 뒤에 거는 큰 따옴표 속에 있는 걸 그대로 표시해봐요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자 뒤에 %, 원래 %는 곱하기 100을 한 백분율이지만 따옴표를 했잖아요. 따옴표 했다는 거는 글자 자체를 표시해봐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요거 날짜라 아니랬습니다. 예, 문자다. 확실하게 확인하려면 수식 입력줄에 연월 1까지 있어야 된다는데 아마 분명히 연월까지밖에 없을 거예요. 자, 날짜입니다. 날짜 아니고 문자입니다. 자, 문자는 또 그래서 골뱅이까지라고 했더니 요거까지라고 나온 거예요. 자, 문자는 S를 사용하고 큰 따옴표 안에 적는 거는 그 글자 자체를 표시한다. 였습니다. 자, 다음은 날짜입니다. 자, 날짜는 2월의 Y, month의 M, day의 D가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있거든요. 근데 A를 3번, 4번 혹은 D를 3번, 4번 또 M을 몇 번 정에 따라서 달라져요.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Y 2개, M 2개, D 2개, 연, 월, 일이 두 자리씩 나왔어요. 그리고 가로 속에 A를 3개 했더니 금이 나왔습니다. 금요일에 금이에요. 자, 그 다음에 A를 4번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금요일이 나오는 거죠. A를 3번 하면 금, 4번 하면 금요일입니다. 자, 다음은 Y 4개, M 2개, D 2개에 D를 3번 했어요. 자, D를 2번 하시면 숫자로 0일 나오지만 D를 3번 하잖아요. 그러면 요 일이 0으로 나오는데 세 글자. 그래서 프라이데이에 요 세 글자만 나온 경우고요. 자, 그 다음에 연도를 안 적었고요.
M 2개 슬래시, 우리 슬래시에도 날짜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로 속에는 D를 4번 했거든요. 자, 그래서 1월 1일에 슬래시로 구분했고 D를 4번 해서 프라이데이라고 이제 다 나온 거죠. 자, 다음은요. D 2개, M을 4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거는 1이죠. 그리고 month가 영어로 나왔습니다. January라고. 참고로 M을 3번 하면 JAN이라고 3글자 나오는 거죠. 이렇게 표기할 수 있고요. 자, 다음은요. 제가 M과 D를 각각 한 개씩만 했고요. 날짜는 1월 10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M 하나, D 하나면 1월 할 때 1, 그리고 10일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0 이상의 자리는 그대로 표시된다는 점. 날짜였습니다. Y, M, D, A 하나부터 4개까지 다 표기 가능하네요. 자, 다음은 시간입니다. 자, 시간은 H, hour, minute, second가 되는 거고 이때도 한 개를 하느냐 두 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하시면 두 자리, 두 자리, 두 자리, 한 개, 두 개 했습니다. 한 자리, 두 개. 자, 그리고 초를 생략해 봤어요. 그랬더니 3시 30분. 그리고 나는 AM, PM이 표기되길 원한다. 그러면 이제 3시 30분과 15시 30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3시 30분이지만 AM, PM이 나온다는 거죠. 표시 형식에는 HMS를 주시고 한 칸 띄워요. 띄우고 AM 슬래시 PM 하면 얘가 오전이면 AM, 오후면 PM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랍니다. 자, 다음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을 텐데 조건이 있는 형식입니다. 자, 조건은 대괄호에 입력을 하는데요. 대괄호에는 조건하고 색상도 적을 수 있는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서식 코드는 4개의 구역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각 구역은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일단은 2개만 적었습니다. 한 조건, 세미콜론, 한 조건. 그래서 뭐 최대 4개니까 저는 일단 2개를 적었는데요. 대괄호 속에 200 이상이면 별 0. 그러면 200 이상이면 숫자 앞에 검정별을 표시하고 다음 조건은 200보다 미만이면 작으면 그러니까 199까지인 거죠. 하얀색 별을 숫자 앞에 표시해 보세요 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는 자료를 요 서식을 지정했더니 이렇게 검정별, 하얀 별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에 해당하는 것만 서식을 주고 싶다 그러면 대괄호 속에 조건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조건은 없어요. 뭐 200 이상이다, 100 이상이다 이런 조건이 만약에 없다면 4개의 구역을 이 순서대로 엑셀이 구분한다네요. 양수, 음수, 영, 문자 이 순서대로.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샵 콤마 샵샵0 하고 세미콜론 그러면 앞에 게 양수인 거죠. 그리고 대괄호 빨강, 그러면 빨강색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샵 콤마 샵샵0 그러면 음수에 해당되겠죠. 음수에. 그래서 빨강색으로 마이너스 기호와 함께 천단위 구분 기호. 자, 다음 세미콜론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죠? 0일 때죠. 0. 자, 만약에 0이 있다면 소수점 두 자리를 표시해 주세요. 입니다. 자, 또 세미콜론을 만났네요. 그러면 문자죠. 자, 문자는 개를 표시하세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여기는 소수점도 있고요. 0도 있고요. 문자도 있고요. 마이너스 소수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이해되십니까? 자, 양수긴 한데 소수점이 없이 천단위 구분기호입니다. 요거 여러분 반올림 된 거예요. 1, 2, 3, 4가 마지막 5가 이제 첫째 자리가 반올림 되어서 1, 2, 3, 5라고 나왔고요. 0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죠. 그래서 0.00 다섯은 문자입니다. 그래서 다섯 개 붙였고요. 음수입니다. 마이너스 5, 6, 7, 8.9 마찬가지로 이것도 반올림이 되네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5,679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 양수, 음수, 영, 문자 순서로 구분한다 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요.
셀에 입력된 자료를 숨기려면 그 사용자 지정 서식에다가 세미콜론을 연속으로 색싹싹 3번 해보세요. 그러면 숨겨집니다. 숨겨지는 신기한 기능도 있네요. 자, 그러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는 이런 게 있었죠. 숫자일 때 0, 유효하지 않는 자리수는 0을 표시합니다. 샵 유효하지 않는 자리수는 공백으로 표시합니다. 쉼표는 천 단위 구분 기호지고 끝에 붙일 때마다 3자리씩 생략하죠. 천단위, 100만 단위. 물음표는 소수점 자릿수를 서로 딱 맞춰주는 거고요. 퍼센트는 숫자에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 기호를 붙이는 거고, 만약에 여기 퍼센트에 큰 따옴표를 하면 곱하기 100은 안 합니다. 문자는 at, 날짜는 ymda를 하나부터 4개까지 쓸 수 있었죠. 요일까지요. 시간은 hour, minute, second, 그 다음에 am, pm 쓸 수 있고요. 조건이나 색상은 대괄호에 적으시면 되고요. 여러 형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세미콜론으로 주시면 되고, 요 순서입니다. 양수, 음수, 0일 때, 문자일 때. 그래서 사용자 지정에서 내가 사용자가 원하는 형식을 만들 수가 있겠다입니다. 자, 다음은 행높이, 열높이에 대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칸을 늘리고 싶어. 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행머리글, 열머리글, 경계선을 드래그해서 조절하시면 돼요. 자, 행이나 열을 여러 개를 선택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때도 우리가 뭐 떨어져 있는 건 컨트롤, 연속된 건 쉬프트 다 가능합니다. 여러 행을 선택해서도 조절 가능한데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요. 가장 큰 길이에 맞춰서 자동으로 넓어지고 좁아지고도 되고요. 또 행머리글, 열머리글 하나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면 직접 숫자로 주실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1행 행머리글 1을 선택하고 오른쪽 단추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쭉쭉쭉쭉 여기 행높이, 열은 이제 열너비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행높이 한 데서 수치를 주셔서 딱 맞추실 수 있어요. 이때도요, 여러 행을 선택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행높이, 열너비 조절하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행렬 숨기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숨기기, 숨기 취소가 있는데요. 여러분 작업을 하시다가 특정 행을 좀 숨겨놓고 작업을 해야 되겠다. 숨겨서 인쇄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자료 메뉴를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잠시 숨길 수가 있는데 원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하는 행머리 글이나 열머리 글을 한 개 혹은 여러 개 선택해서 지금 보이는 모습처럼 오른쪽 단추 누르시면 숨기가 있어요. 혹은 행높이, 열높이를 숫자로 지정할 때 0이라고 주면 숨겨져요. 그리고 숨겨진 행열의 양쪽 위아래에 있는 행을 범위로 지정한 후 오른쪽 단추 누르면 이렇게 숨기기 취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숨기기 취소하시면 다시 원래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행열을 숨기고 숨기기 취소까지도 할 수 있답니다. 자, 데이터 편집 중에서 조건부 서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서식이요. 글자의 색깔을 준다든지, 아니면 테두리 준다든지, 이런 걸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조건에 해당하는, 내가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예를 들어서 성적이 있다면,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료에만 서식을 주고 싶다. 라든지, 아니면 글자가 울산으로 시작하는 글자한테만 빨간색을 주겠다든지, 이렇게 조건을 정해 놓고요.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것만 서식을 지정하게끔 할 수가 있답니다. 자, 일단은 원하시는 만큼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범위 지정하시고 난 다음에, 홈 메뉴 조건부 서식을 찾아가시면은 다양한 규칙과 유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뜻은요. 특정한 규칙을 만족하는 셀에 대해서만 각종 서식 등을 설정하고 싶을 때 이 메뉴를 사용할 수 있고요. 여러 개의 규칙이 모두 만족할 경우, 여러분 규칙을 여러 개 만들 수가 있는데 그 규칙이 모두 만족할 경우에는 지정한 서식이 충돌하지 않으면 모두 적용되며 서식이 충돌하면 우선순위가 높은 규칙의 서식이 적용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A2셀에 어떤 자료가 있어. 예를 들어 A2셀에 자료가 규칙 1번에도 해당이 되고 규칙 2번에도 해당이 된다면 다 서식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규칙 1번의 서식이 글꼴이 빨강이고 채우기가 노랑이다. 라면 규칙 2번이 채우기가 파랑, 여기에서 채우기 노랑, 채우기 둘 다 채우기라는 거죠. 그러면 서식이 충돌된다는 뜻입니다. 그럴 경우에 A 2셀은 과연 노랑 채워야 될까요? 파랑 채워야 될까요? 라고 충돌이 온다면 바로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하거든요. 예, 우선순위는 나중에 규칙 관리라는 곳에서 순위를 바꿀 수 있어요. 누구를 우선순위로 할 것이냐, 1순위로 할 거냐, 2순위로 할 거냐, 그때 변경을 하실 수 있답니다. 규칙으로 설정된 해당 셀의 값들이 변경되어 규칙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된 서식은 자동으로 해제되고 또 적용이 된답니다. 예를 들어 70점 이상인 셀을 빨갛게 하라고 했는데 그 점수를 69점으로 고쳤어. 서식이 해제되는 거고요. 혹은 65점이 70점이 되었어. 그러면 적용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규칙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고요. 또 규칙으로 셀값, 셀에만 주실 수도 있고요. 혹은 수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수식을 사용하면 기준이 되는 셀 행 전체에 서식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수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규칙을 수식으로 입력할 경우에는 이 계산식, 수식 앞에 반드시 등호를 입력해서 수식을 만드셔야 되고 행전체의 서식을 지정할 경우에는 규칙 입력할 때 그 셀 주소를 선택하실 때요. 첫 번째 셀을 선택해서 열 이름 앞에만 달러 기호를 붙여서 해주셔야지만 행전체의 서식이 적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 홈 메뉴에 조건부 서식을 했을 때 이렇게 조건부 서식으로 할 수 있는 종류가 쭈루룩 나오게 되는데 일단 셀 강조 규칙 같은 경우에는 우리 크다, 작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수치나 70점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라든지 날짜라면 날짜도 있고요. 글자라면 텍스트 포함도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상위 하위 규칙을 했을 때입니다. 내가 여러 개 자료가 있을 때 상위 10 뭐 이렇게 들어가시면 꼭 10개는 아니에요. 내가 뭐 2개, 3개라는 수치를 줄 수 있고요. 이 퍼센트도 마찬가지로 10%, 20%라는 수치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위 몇 개, 몇 퍼센트. 그리고 평균 초과 미만이 있는데요. 어떤 수치 데이터에 대했을 때 범위 지정한 내용에서 평균을 자기가 계산을 해주는 거죠. 내가 사용자가 평균값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셀을 범위를 주면 이 메뉴가 평균이 몇 점이구나 그 평균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원하는 규칙을 선택해서 서식만 골라주시면 되고요. 데이터 막대 같은 경우에는 작은 값, 큰 값, 작은 값, 큰 값을 막대의 길이로 표현한다는 거죠. 네, 길이로 표현하실 수가 있고요. 뭐 그 외에 색조라든지 아이콘으로 표시한다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새 규칙을 누르면 여러 가지 규칙을 좀 더 상세하게 찾을 수 있고요. 규칙 지우기를 통해서 현재 시트에 규칙 삭제할 수 있고요. 또 규칙 관리 가시면 제가 아까 서식이 충돌하면 우선순위가 높은 게 우선된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규칙 관리 가면 편집, 서식을 편집할 수도 있고 그런 우선순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한번 살펴볼게요. 새 규칙. 자, 새 규칙을 들어가면 다시 한번 규칙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뭐 셀 값을 기준으로 다음을 포함하는 상위, 하위, 평균 요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셀 강조 규칙이나 상위, 하위랑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수식을 사용하여 한번 찾아볼게요. 수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보통 행전체 누군가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평균이 70점 이상인 거 그러면 그 70점 이상인 행전체 모두 다 서식을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서식을
예,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경우에를 딱 누르시게 되면은 요 다음 칸에 여러분이 수식을 계산식을 만드셔야 되는데, 자, 저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첫 번째 셀을 선택한 거고요. 이 달러 기호가 A에는 있지만 O에는 없습니다. 행에는 없고 이 A 열에만 달러 기호 붙여야 된다는 게 규칙이고요. 가운데에 부등호 이상 그리고 100 이상, 그러면 A5부터 아마 범위를 쭉 줬을 거예요. 예를 들어 A5부터 A10번까지면 다 선택한 거랑 똑같다. 그리고 100 이상인 값들에 대해서는 행전체에 이런 서식을 주겠다는 뜻인 거죠. 저는 이렇게 달러 기호 붙이는 거, 열 고정하는 걸 잘 모르겠어요.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행전체에 적용하는 수식을 작성할 때는 열 고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여러분이 셀을 선택하시면 달러 기호가 이렇게 두 군데 다 생깁니다. 자, 우리가 달러 기호가 두 군데 있다는 뜻은 A5셀만 적용하겠다는 뜻인 거죠. A5셀만 적용되고 A6번, A7번은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달러를 5에 있는 달러를 없애고 A 열에만 지정했거든요. 자, 이 달러라는 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A 열은 계속 A 열만 참조하겠다. 그러나 이 숫자 5요. 5의 앞에는 달러 기호가 없기 때문에 5는 하나씩 증가할 수 있습니다.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약속된 셀 선택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열은 A열은 고정시키고 오행은 고정이 안 된 거죠. 고정이 안 됐으니까 A5, A6, A7, A10번까지 모두 선택한 거와 같이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표에서요, 1과목, 2과목 합계가 170 이상인 셀만 뭐 분홍색으로 채우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수식을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렇게입니다. 자, 등호를 하셔야 되겠죠? 는 하시고요. 첫 번째 셀, B2셀, 첫 번째 점수 B2셀을 선택하면 달러 기호를 한 군데 없애야 돼요. 그래서 F4키를 똥똥 두 번 눌러주시면 이런 형태가 돼요. 그리고 더하기 이 과목의 첫 번째 셀 누르면 또 달러 기호 두 군데 있거든요. 아까 무슨 키 누른다고요? F4키를 두 번 누르면은 이런 형태가 돼요.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합계가 이상 170 이상인 셀에 대해서는 수식을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뭐 서식을 채우기로 지정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식을 사용해야 된다 할 경우에는 꼭 첫 번째 셀, 첫 번째 자료를 선택해서 비교하시고요. F4키를 이용해서 열고정, 이 행에는 달러가 없어져야 2, 3, 4, 5를 다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수식을 사용한 규칙을 살펴보았어요. 자, 다음은 그 세 규칙 중에 이거입니다. 고유 또는 중복값만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고유라는 말은 중복의 반대말이죠. 뭐 중복되지 않았다. 또는 중복된 거다 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면 이 목록을 눌러서 중복인지 고유인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표에서 신청 과목에 대해서만 한번 적용해 봤거든요. 뭘로 했냐면 중복. 일단 두 개 이상이 해당되는 자료는 다 파랑으로 채우는 걸 했어요. 그랬더니 국어 3개 나왔고요. 수학 2개 있고요. 나머지는 다 1개씩이에요. 그래서 중복을 하니까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만약에 고유를 했으면 이제 반대로죠. 영어, 과학, 역사, 정보가 하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쪽의 아이들이 채워졌을 겁니다. 자, 조건부 서식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다음은 규칙 관리입니다. 자, 나는 잘못되었어요. 혹은 삭제해야 돼요. 아니면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하시고 싶으시면 홈 메뉴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로 올 수 있는데 자, 규칙 관리 저는 예제가 지금 3개 만들어 놨네요. 그죠? 여러분이 먼저 규칙을 만들면 제일 아래쪽에 생겨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나 요 우선순위는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을 선택해서 아래로 혹은 위로 하시면은 위에 오는 게 우선순위가 더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 규칙 만들 수 있고 규칙 편집을 누르시면 수식이나 서식 만들 수 있고요. 삭제 있고요. 이렇게 해서 조건부 서식 규칙을 만들고 또 규칙 관리를 하고 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